안녕하세요. 바이크 타는 아빠입니다. 2026년 5월 말입니다. 저는 지금 경남 통영에 있는 도산 일주로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남 통영에는 4개의 일주도로가 있습니다. 도산 일주로, 평인 일주로, 풍산 일주로, 마지막으로 산양 일주로입니다. 도산 해맞이 공원입니다. 일전에 갔던 사랑도네. 오늘 안개가 조금 있습니다. 바다가 파랗네. 그래도 가슴은 뻥 뚫립니다. 3년 전쯤에 레브를 타고 한번 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쩐의 전쟁 통영편이 나와서 여기 일주로가 생각이 나서 다시 와봤습니다. 오늘 라이딩 거리는 320km 정도 되고요. 라이딩 시간은 8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영 바다를 보면서 할 이야기는 키 크기별 NT1100의 착지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의 댓글 중에 아마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게 키가 얼만데 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바이크를 선택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이크 시트고에 의한 착지성에 대해서 확인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바이크에 앉아보는 겁니다. 물론 어떤 여건상 바이크에 못 앉아보고 선택을 해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서든 앉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이크를 구입하는 게 이게 뭐 1, 20만 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인근에 나와 있는 중고차를 찾아가서라도 앉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앉아보지 않고 탁송한 그 바이크가 다행히 착지성이 좋았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건데 착지성이 나빠가지고 바이크에 대해서 트라우마?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면 바이크 타기가 정말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하거든요. 괜히 구입했네 하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제 키가 170점 얼마입니다. 그 170이나 171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NT1100을 탔을 때 사진입니다. 발이 닿여 있습니다. NT1100의 시트고가 820입니다. 사진만 보면 제가 엄청 키가 크게 보입니다. 발이 닿여 있으니까. 이게 사진이 약간 숨긴 모습이 있다고 해야 되나? 왼쪽이 도로 가장자리라서 왼쪽이 조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진처럼 오른발이 편안하게 지면에 닿여 있어요. 왼발은 앞꿈치만 닿여 있습니다. 물론 평지에 체중을 딱 실어서 앉았을 때 발이 약간 많이 닿입니다. 그러니까 앞꿈치만 닿이는 것보다는 좀 더 닿여요. 확실히 체중이 무거우면 바이크가 많이 깔아앉습니다. 제가 요 근래 체중이 조금 불었는데 확실히 발이 많이 닿여요. 그런 점에서 보면 키가 조금 작으셔도 체중이 있으시면 착지성이 무지 좋아질 것 같아요. 주행 중에는 당연히 착지성과 상관이 없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 바이크가 정지 시에도 제 키 정도 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후진할 때예요. 평지에 정지 시에는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발이 어느 정도 편안하게 닿인다고 했을 때, 후진할 때는 서서 뒤로 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꿈치만 닿입니다. 후진할 때가 제일 겁난다고 해야 되나?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제 키보다 크신 분들은 당연히 어려움 없이 주차를 하든 운행을 하실 거 없고, 키가 170 밑이신 분들은 시트를 깎든지 뭐 다른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담으로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살을 찌우시는 것도 타시는데 조금 편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정도의 키가 되면 팔도 짧아요. 그래서 시트에 앉았을 때 앞쪽으로 와집니다. 팔이 짧으니까. 시트에 앞쪽으로 좀 앉으면 착지성이 조금 나아집니다. 그거는 타보시면 팔이 짧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와서 앉아지실 거예요. 시트가 텐덤 시트랑 단차가 있는데 엉덩이가 그 단차에 한 번도 닿여 본 적이 없어요. 시트 단차에 엉덩이를 대고 딱 앉았을 때는 요만큼 딱 모자랍니다. 요만큼 딱 음라이징 하면 되지 않나 싶어요. 한 3cm 4cm 정도? 저는 그냥 여기에 적응이 돼 가지고 그냥 음라이징 안 하고 타고 있습니다. 통영항 여객선 터미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예능 프로에 나왔던 우짜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어요. 여기에요. 원조 할매 우짜. 안녕하세요. 고구마, 말린 고구마. 조금 전에 들어간 문이 뒷문입니다. 방금 보신 곳이 정문. 우짜 한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동하고 짜장의 조합이잖아요. 기본 베이스가 우동이다 보니까 음식 자체가 약간 따뜻합니다. 거기에 짜장 소스, 우동과 짜장의 조합이다 보니까 메뉴에 우동도 있고 짜장도 있습니다. 배돼지죽도 있고. 우짜가 꽃배기가 없습니다. 꽃배기 주세요 하니까 꽃배기 없다고 하시네. 그래서 일단 양이 조금 애매합니다. 성인 남성분이 드시기에는 양이 조금 작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드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맛이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그냥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우동에다가 짜장 소스를 섞은 맛인데 이게 좀 오묘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무슨 맛이지? 근데 두 번, 세 번 먹다 보니까 우동 국물에 약간 시원한 맛하고 짜장 소스에 그 춘장 맛? 그게 같이 느껴집니다. 거기에 채 썰어 놓은 그 단무지 하고 깨소금 맛이 이게 식감이 제법 좋아요. 걸쭉하고 시원한 짜장을 먹었다 해야 되나? 어쨌든 특이한 맛입니다. 특이한 조합이라 해야 되나? 우짜 먹기 전에 제 키 기준의 착지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레볼 때 잠시 출연했던 저희 처남 사진을 볼까 합니다. 처남 키가 183입니다.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가 크다 보니까 팔다리가 깁니다. 엉덩이도 저보다는 뒤쪽 편에 가 있습니다. 다리도 편안하게 내려오고 후진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일어서도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왠지 바이크가 작아 보입니다. 천안말로는 레블 때보다 훨씬 다리 포지션이 편하다 합니다. 레블보다는 시트고가 높아서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천안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제 생각으로는 대략 180 정도만 되면 NT1100을 타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제 키에서도 시트를 조금 더 깎는다든지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개인마다 바이크 착지성에 대한 생각은 다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앞꿈치만 다닌다고 해도 어떤 분은 그 정도면 탈만하네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타기 힘들어 할 수도 있습니다. 시트고에 상관없이 그 바이크는 무조건 타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GS는 꼭 한번 타보고 싶은데 시트고가 너무 높아가지고 솔직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포기를 했어요. 아, 저 바이크는 안 돼. 제 꿈을 밥 먹듯이 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제 꿈은 해도 되는데 그 제 꿈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트라우마가 생길까봐 저는 그게 더 겁나더라고요. 그러면 진짜 못 탈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제 신체 수준에는 이 정도의 시트고가 딱이야, 요런 기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게 820, 830입니다. 참, 요번에 새로 나온 GS 차고 높이 조절되는 거, 그거 혹합니다. 바이크마다 시트 모양도 틀리잖아요.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그래서 더더욱이 직접 앉아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경치 하나 멋집니다. 편하다 해야 되나? 확실히 통영이라서 그런가 양식장 엄청 많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바이크 타기 힘든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이크 타시는 동안은 알람 오복 하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복귀하겠습니다.